자, 주민들께서는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445-237, 442번지에 445번지 일대 주민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를 보게 된 저는 445-237 주민 최병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모두 같은 소유주이시고 정말 집행부에서 너무나 애를 많이 쓰시고 정말 모든 총력을 가지고 하이엔드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저도 미력하나마 사회로서 우리 주민들에게 궁금한 점을 해소하고 저 또한 궁금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개회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442에 445번지 일대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과보고 2021년 09월 김화영, 성연미, 최유정, 손민희, 장선일 등 주민들이 모여 거주 문화를 바꾸자는 일념으로 신속통합기획 1차 입안 동의서를 진고하였으나 서울시 11군데 공모 중 안타깝게도 미선정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후 2022년 04월 이번에는 추진 방향을 바꾸어 공공재개발로 추진하여 53%로 은평구청에 접수하여 은평구청은 통과하였으나 서울시 심의에서 아쉽게도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성과로는 동년 8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받았으며 권리 산정 기준일, 건축물 행위 제한까지 3가지를 받는 행위를 우리가 성과로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물이 난립하는 상황은 막아졌던 상황입니다. 2022년 09월 신속통합기획을 2차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2023년 07월 신속통합기획 수시 접수를 하여 연번 아시는 바와 같이 연번 1호를 받았습니다. 이후 우리는 연번 1호 발대식을 가지고 추진하였으나 이번에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향후 올 2025년 02월 은평구청에 정비 계획 수립 용역 발주를 하였으며 2025년 05월에 주민 참여단을 모집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07월 은평구청으로부터 신속통합기획 연번 9호 10호를 부여받았습니다. 동년 오늘 이곳 세명 컴퓨터고등학교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우리 은평구청장님이 오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님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우리 지역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은평구 45만 8천 명의 산림과
안전을 책임지시고 내일을 여는 은평구라는 슬로건으로 구민들의 큰 사랑을 받고 계시는 김미경 구청장님께서 직접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후 부연 설명은 김화영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진 날, 비 오는 날 참석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제 은평구 김미경 구청장님께서 참 내가 참석할 자리는 아니라고 자꾸 이제 고사를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은평구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모셨는데 그 은평구청장 김미경 구청장님 다들 아시죠? 오늘 바쁜 일정 때문에 많은 시간을 못 갖기 때문에 잠깐 그래도 얼굴이라도 뵐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미경 구청장님 잠깐만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미경입니다. 오늘 우리 어떻게 보면 친속통합하는 그 우리 재개발 불광동 442번지, 445번지 일대죠. 우리 주민들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저도 이제 은평구가 재개발 재건축이 한 100여 곳이 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개발들이 100여 곳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죠. 그래서 처음 이제 설명회기도 하고 해서 좀 응원도 드리고 또 주민들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개발할 때는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게 돼요. 오히려 주민들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 속에서는 주민들께서 오히려 더 손해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명회 하면서 잘 들으시고 또 주민들께서 한 마음이 되어서 이 갈등도 해결해 내시고 하시는 것들이 좋겠다 싶습니다. 재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건물을 새로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원이나 도로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이 재개발 사업인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께서 한마음이 되어서 앞으로 나간다고 하면 아마 그 빠른 개발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구에서도 투명하게 또 하식 추진하시는 분들이 또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시고 그러는 과정에서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비도 오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우리 이 공간을 또 함께 하셨는데요. 또 주민들의 이런 마음들이 열기를 모아서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명 컴퓨터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그 공간을 내어주셨는데요. 우리 세명 컴퓨터 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그 교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오늘 끝까지 안전하게 이 설명에 잘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은평구에서는 지금 역천부터 시작해서 응암역까지 그 무차대로라고 해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들었어요. 한 1000m 정도를.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서는 그쪽으로 오셔서 많이 즐기시기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은평 발전을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께서도 오늘 좋은 설명회 가지시고 좋은 결과들 있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참석해 주신 우리 김미경 구청장님한테 뜨거운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외부의 바쁜 일정으로 먼저 퇴청하십니다. 환송의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이 굉장히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지역이 얼마나 변모할 수 있을지, 우리 아파트가 지어지고 난 이후에 가치가 얼마나 상승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가치를 받아들일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시죠? 설명회 잘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 여쭈시면 소상히 주민들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어 집행부 소개가 있는데요. 잠시 그 구청장님 환송하시러 위원장님이 구호위원장님이 나가셨기 때문에 잠시 후에 집행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들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 2021년부터 준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른 구역이나 지역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100%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지금 노란 조끼 입으신 분들도 계시고 노란 조끼를 입고 계시지 않고 지금도 사무실에서 전화하시는 행사 보조요원들이 있습니다. 정말 다 모두가 다 소유자인데도 불구하고 내 집, 내 아파트가 빨리 건설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마음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이 모든 비용은 다 어디에서 지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소유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후원금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집행부가 잘한다고 생각되시면 후원금도 뭐 적지만 많은 돈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적은 비용이라도 후원해 주시면 그 비용 쓰신 비용도 하나하나 면밀하게 다 오픈해서 어떤 비용으로 쓰셨다고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부터 집행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집행부 소개할 때 뜨거운 박수로 위원장님을 환영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는 더 나은 구역도 더 나은 하이엔드 아파트를 위해서 연번 9호 10호로 나누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먼저 연번 9호 위원장이신 김화영 위원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나오셔가지고요. 9호 집행부 구호 지역을 위해서 아주 애쓰시는 집행부를 위원장님께서 직접 인사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하영입니다. 뭐 경과보고를 잘 보셨겠지만은 저희가 신속통합 1차서부터 21년도서부터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때 초반서부터 집행부를 맡았고 하시는 분이 아직까지 이어서 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 정말로 내가 막 줘도 안 아까울 정도의 우리 봉사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임원들, 구호 임원들은 자, 앞에 계시네요. 우리 최유정 부위원장이 계십니다. 저 뒤에 장선일 부위원장이 계십니다. 울릴까봐. 자, 손민희 총무님 계십니다. 손 들으세요. 손민희 총무. 아, 주차 관리하러 갔구나, 총무님이. 자, 우리 고모님이 문영애 여사님 손 한번 들어주세요. 박세홍님 손 한번 들어주세요. 하예숙님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 일거에 지금 저희 추진위원이 103명이 구성이 돼 있어요. 이분들을 한 분 한 분 나열했으면 좋겠지만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김화영 위원장님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부연 설명 한번 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장께서는 우리 지역이 최초로 태동할 때부터 2021년 2차 재개발을 시작할 때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우리 지역을 이반시키기 위해 주민들과 공무원을 수시로 만나면서 소통하고 때로는 지역에서 구청으로 은평구를 금평구로 만드시겠다는 일념으로 생업도 뒤로 하시고 우리 모두의 역량을 쏟아 부으시며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계십니다. 또한 제가 보니까 김하영 위원장께서는 사무실에다가 진짜 식사도 외부에 시키지 않고 직접 만들어서 사모님들하고 봉사위원님들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하시는 열정으로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연번 10호 송재홍 추진위원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우리 임원진들을 함께 다 모시겠습니다. 잠깐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10호 임원진들. 이게 봉사 우리 같은 위원님들입니다. 자, 인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연번 10호는 구 위원장님이 잘 어드바이스를 받고 해서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참고로 송재홍 추진위원장께서는 공무원으로 31년간 근무하시고 2022년부터 445번지 일대에 집행부로 합류하셔서 매일 봉사하시면서 입안에 최선을 다하시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연번 10호 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또한 항상 주민들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로 열심히 거점 사무실에서도 노력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점 감사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민대표를 모시고 442, 445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PPT로 사업 설명회 및 추진 계획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김하입니다. 오늘 이제 9호 따로, 10호 따로, 우리가 이제 존칭을 부르기가 쉽게 연번 9호는 1구역, 연번 10호는 2구역이라고 이제 PPT 자료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1구역, 2구역을 분할을 하고 따로따로 설명을 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공력을 뭐 흐트러뜨릴 필요 없이 9호, 10호 그 주민들을 같이 모여서 오늘 총괄적으로 제가 맡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9호를 맡고 있는데 9호를 위해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10호랑 9호는 같이 오른손과 왼손이기 때문에 같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추진을 하는 거니 10호 주민들은 네가 뭔데 9호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 하지 마시고 같이 우리 통합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나갈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원래가 이 구역계가 요게 26만 6천 회배로 이렇게 이제 연번 1호로 재작년에 연번 1호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호사다마라고 정말로 많은 분들이 뜻을 이뤄갖고 동의서 진구를 하는데 정말로 불철주야. 어떤 분들은 밤을 새서 앞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내부에서 컴퓨터 작업하는 사람들은 몇 날 며칠을 밤샘 작업해갖고 이 구역계를 만들어서 지금 추진을 해갖고 우리가 60%라는 동의어를 올렸어요. 동의서 작성만 2,200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아킬레스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이 장면을 말씀드릴게요. 이 장면이 뭐냐면은 저희는 연번 1호, 여기는 연번 2호. 여기 보시면은 우리 사모님들, 소유주님들 여기 보시면 뭔가 좀 틀린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요 정도가 중첩이 돼 갖고 요렇게 중첩이 돼 갖고 연번 1호가 무산이 됐어요. 그렇다고 연번 2호에서 그냥 선정이 됐냐? 조건부 선정이라 해가지고 1호와 2호가 중첩이 됐기 때문에 우리 쪽은 무산이 되고 올 7월 달에 다시 연번 9호랑 10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내신 분들 전화 TM 작업 하다 보면은 뭐 동의서를 또 내냐 하는데 동의서를 5번 내신 분도 계시고 동의서를 5번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그럼 동의서 내는 사람이 쉬울까요?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쉬울까요? 누가요?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힘들죠. 예. 근데 동의서를 10장을 쓰더라도 대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여곡절을 겪고 갖고 연번 2호 때문에 저희가 해지가 돼서 여기는 조건부 선정이 됐어요. 조건부 선정이 뭐냐면은 구역계가 참 기이하게 돼 갖고 여기 사람들을 갖다가 편입 조건으로 해 갖고 조건부 선정을 해줬습니다. 이게 만약에 일몰제로 내년 말일까지 이 일몰제에 해당이 되면은 또 무상이 되겠죠. 근데 저희들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옆집이 잘 돼야지 우리 집도 잘 되기 때문에 이해가 가시겠죠. 그래서 연번 9호, 연번 10호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가다가 10호, 9호가 있는데 여기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자, 제가 연번 10호에 해당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내리시고요. 연번 9호에 해당되시는 분. 저 반반 오셨네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저희가 연번 9호랑 10호랑 통합사무실을 여기다 만들어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자들은 그럽니다. 여기 운영진들은 그런 얘기 안 나오는데 혹자들은 뭐냐? 야, 우리는 연번 10번이고 여기 평지고 뭐하러 산동네 연번 9하고 우리가 같이 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지는 않지만 더 있더란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혹시라도 연번 9호랑 10호랑 동시 입안이 돼가지고 선정이 됐다 치면은 추진위를 설립을 하고 조합 설립이 되면은 여기 밑에 계시는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여기 평지가 좋지 저 위에까지 올라가서 아파트 동호수 추첨을 받는 거는 난 반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참 유튜브가 사람을 많이 베리는데 혹시라도 연번 10호가 조합이 설립돼 갖고 그 다음에 아파트 동호수 추첨을 하더라도 절대로 10호에 있는 사람이 9호에는 올라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9호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에 선정이 돼서 조합이 되면은 10호로 내려갈 일이 전혀 없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10월 말 아니면 11월 초까지 60%에서 65% 저기 동의서를 받아갖고 구청에다 입안을 할 겁니다. 입안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때서부터는 이제 바깥 외부에서 하는 일이 많아지겠지만은 9호는 10호는 오른손과 왼손이라고 저는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른손인데 왼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좀 장애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9호랑 10호는 어차피 한 몸은 아니고 오른손 왼손이기 때문에 같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아닌가요? 자, 그래서 1구역 보면은 대지 면적이 95,548평방미터가 1구역, 예, 연번 9호죠. 2구역은 연번 10호 103,364평방미터로 나와 있고 소유자 수는 1구역은 1,326명. 어저께 검사하니까 7명, 1명 늘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2구역은 1,395명. 토지 필수는 1구역이 623필지가 되고 2구역은 687필지. 주택수는 소유주 수하고 좀 틀립니다. 왜냐면은 공유 지분이 있고 다물건이 있고 하다 보니까는 주택수하고는 소유주 수하고는 틀리다. 그래서 우리 1구역 같은 경우는 주택수가 1,300호가 되고 우리 2구역 같은 경우는 주택수가 1,428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구역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신소통합은 정량평가표가 나와요. 정량 배점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충족이 돼야지만이 연번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노후도는 6만 5천 평방미터인데 9만 548평방미터로 면적이 좀 넓어요. 넓으면 감점이 정량평가표에서 마이너스 5점이 됩니다. 그런데도 저희 지역은 굉장히 넓죠. 6만 5천 평방미터 넘으니까 그 감점을 우리가 동의율로 가점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65%를 받아야지 우리가 가점 배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접도율 가소필지는 이 중에서 40% 이상인데 27%가 좀 모질라고 접도율도 40% 이하인데 80%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상이 됩니다. 근데 이 네 군데에서 하나만 요건이 되면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두 개의 요건이 가능하죠. 노후도나 호수밀도 6만 5천 회배에서 6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저희는 70% 되기 때문에 이 정량평가표에서는 네 군데 중에서는 두 가지가 이제 충족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 이 구역 같은 경우는 구역 면적가 10만 9,364 그리고 노후도 76% 가소필지 22점 여기도 두 가지가 해당이 여기는 두 가지가 해당 똑같이 연번 9호랑 연번 10호는 두 가지가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가소필지 덥조율은 해당이 안 되지만은 노후도나 호수밀도가 충족이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연번 부여로 저희가 받을 수 있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사례를 보면은 신림 출구역 같은 경우는 용도가 뭐냐면 종전이 1종, 2종이 조금밖에 안 됐는데 신통 계획을 하면서 일반 주거 지역으로 용적률이 상향이 됐죠. 그래서 용적률을 215%로 받아갖고 25층 되는데 세대수가 760세대인데 용적률을 높이 받아가고 1400세대 이상이 됐기 때문에 더블이 됐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좋다. 다른 지역 사례입니다. 신림 6구역 같은 경우도 349세대인데 용적률을 240% 받아갖고 990세대를 받을 수 있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1구역과 2구역은 특히나 1구역은 1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2구역은 2종이 좀 있어 1종이 돼갖고 혼재가 좀 돼 있는데 열악한 거는 9호나 10호는 똑같다. 그런데 동의율을 많이 높여놓고 입안을 한 다음에 이 용적률을 갖고 구청하고 시청하고 어떻게 대치를 해가지고 협상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용적률은 올라갈 수가 있고 내려갈 수가 있다. 그 당시에는 사무실 문을 열지 않고 아웃사이드에서 일을 보기 때문에 소유주들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아마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정이 되고 나면은 용적률 상향을 위해서 구청, 시청 정말로 신발이 닳도록 쫓아다니면서 저희가 상세마을 같은 경우는 250%하고 편백은 257%를 받았는데 이거는 250% 이상만 된 거는 그만큼 산세나 편백은 물밑 작업을 충실히 했기 때문에 그 용적률을 받았다. 저희들도 250%는 안 됩니다. 그러나 250% 이상이 가게끔 아웃사이드에서 충실히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도 보면 240%가 나오고 여기가 굉장히 대박이죠. 858세대에서 1919세대 용적률이 맥심으로 299%를 받은 게 바로 쌍문구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도 16구역 같은 경우는 257%를 받아갖고 1250세대에서 2896. 이 자료 화면을 왜 보여드리냐 하면은 우리도 할 수 있다. 니들이 하는데 우리가 못하는 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단합된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안 맞나요? 맞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그래서 PTP는 좀 짧게 할 겁니다. 질의응답이 있기 때문에 PPT는 짧게 하고 우리 소유주님들이 물어보고 싶은 얘기가 많을 것 같아서 PTP는 짧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설계안이 이게 1구역입니다. 1구역 단지가 여기는 세명고등학교고 여기 이 자체가 이제 통일로입니다. 그래서 1단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설계 도안입니다. 이거는 변환이 될 수가 있다. 자, 2구역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연서로입니다. 연서로. 그래서 요 단지로 2단지도 있고
바로 위에 이렇게 돼 있는 게 중앙에 이제 진입도로가 있고 관통도로가 있는데 여기가 1구역, 여기가 2구역, 1단지, 2단지 이런 식으로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요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요거를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갖고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예가원 건축사무소에서 저희 조감도를 만들어줬어요. 우리 전무님 나오셨죠? 예가원 전무님 나오셨는데, 네, 저 뒤에 손 들고 계시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이 설계도안 하나, 이 조감도 하는데 보통 부르는 게 몇 천만 원이에요, 한 장에. 그 뭐 설계 쪽에 그쪽 쪽에 계시는 분은 아실 건데 저희를 갖다가 적고 후원을 해줘가지고 요게 이제 1구역, 저기가 통일로입니다. 여기가 통일로. 그 다음에 진입도로 해갖고 요 밑에가 2구역이 이렇게 돼갖고 여기 1구역이 조감도가 이렇게 나 있는데 요게 이제 확대가 되면은 아주 세밀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요게 2구역. 여기가 연서로. 여기 올라가는데 여기에 이제 학교가 있고 요 위에가 진입도로가 있는데 여기가 1구역, 여기가 2구역.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 조감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단지 배치도를 보니까는 여기가 이제 1구역, 1단지가 되죠. 통일로가 돼 있고 여기는 2단지 연서로가 돼 있고 여기서 그 외곽으로 해가지고 갈 수 있는 도로를 갖다가 여기는 안 보이겠지만은 그 관통도로 연서로와 통일로를 관통도로로 만들기 작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은 선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연서로 통일로 관통도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감도를 보니까는 여기가 1구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여기가 1구역, 이쪽이 통일로, 여기가 2구역, 여기가 연서로 이렇게 갖고 요 단지가 1구역과 2구역이 나중에 조합이 되면은 통합심의로 해가지고 구역은 나눠져 있지만 통합심의로 해서 같이 이게 시공업체가 한 단지처럼 나올 수 있게 만들면은 아마도 은평구에서는 이만큼 따라올 수 있는 대단지가 없다고 자부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요 2구역에 계시는 분은 1구역하고 같이 한다고 해서 이 동호수 추첨할 때 1구역에 추첨을 받는 것은 아니다. 2구역은 2구역 안에서만, 1구역은 1구역 안에서만 동호수 추첨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파트너로 해가지고 같이 윈윈하고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혀 아시고 저도 이제 10호 쪽에 들어가서 주민들 얘기를 가끔 들어보면은 난 구호하고 같이 일하기 싫어. 왜 내가 여기 사는데 9호까지 올라가서 내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내가 동호수 배천받으면 어떻게 이런 걸 우려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대로 계시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도 유튜브 제작해 갖고 우리 카페라든가 우리 단톡방에다 다 공유를 할 겁니다. 혹시라도 모르신 분 계시면은 이걸 갖다가 참여하신 분들이 알기 쉽게 같이 부하대도 하지 마시고 알기 쉽게 우리는 우리 구역, 저기는 저기 구역 통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이해를 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게 이제 통합된 거 맞죠? 요게 이제 1구역, 2구역. 요걸 이제 사무실에 걸어 놓고 요게 이제 이게 2단지 조감도입니다.
요게 1단지 조감도. 요게 이제 사무실에 비치가 돼갖고, 자, 이거보다 더 확대를 해가지고 크게 인쇄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설명회 끝나고 명절 전에 전 우리 구역에 현수막이 큰 게 2m 150 해갖고 큰 현수막이 여기 세 가지가 곳곳에 달려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일로 고심하는 문제가 뭐냐면은 전단지랑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저희 지역을 시기를 하는지 배 아파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훼손이 돼서 주민들의 후원금을 가지고 저희가 전단지 다 제작을 하는 건데 너무 낭비가 심합니다. 혹시라도 가까이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내 돈이다 생각하고 내 지역이다 생각하고 관심 있게 CCTV 좀 많이 좀 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CCTV가 뭔지 아시죠? 돈입니다. 돈.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 상태로 만들면은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왜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본 사무실이에요. 여기가 480에 126번지 본 사무실. 그래서 위치는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연봉 9호 10호가 나눠졌기 때문에 저기 보면은 여기 입구에 노벨 부동산이 있는데 그 위쪽 보면은 여기 거점 사무실이 있어요. 거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통합을 할 때 자동차 트럭 빌려갖고 길거리에서 거점을 했잖아요. 네. 저기는 거점 사무실에서 여기는 저희가 이제 우리 거기 밑에 계시는 소유주분들이 저 위에 사무실까지 올라오니까는 굉장히 고관이잖아요. 고관이기 때문에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서 9호 10호를 동시에 그 거점에서 동선을 받고 있고 마찬가지로 본 사무실에서 9호 10호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유주님께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거점 사무실은 저희가 동서 구청에 대리 전까지만 운영을 하는 임시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9월달, 10월달, 11월달 3개월만 다니기도 하고 또 거점 사무실은 11월 11월 말일에 계약 종료가 돼갖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재개발 사무실이 갑자기 없어지면 이상한 수많은 분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안 되나 보다, 망했나 보다, 재개발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거점이기 때문에 3개월만 우리가 가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3개월 뒤에 없어지더라도 이 본 사무실은 2021년도서부터 지금까지 4년, 5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 사무실입니다. 아직까지 그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저기는 임시로 쓰지만 3개월 뒤에는 폐쇄가 된다. 그리고 다시 본 사무실에서 같이 구청에서 다니고 또 시청에도 다니고 물밑 작업 아웃사이드에서 일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3개월 11월 말날 없어지더라도 여기 없어졌다 뭐 뒷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재개발은 문을 닫아놓으면 여기 끝났나 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한 혹시라도 오해가 있으면은 오해하지 마시고 3개월간 운영을 하고 본 사무실이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정비 위한 절차가 뭐냐면은 우리가 11월 달에 구청에다가 동의서를 제출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후보지 신청을 주민이 2025년 12월로 돼 있는데 11월 말까지 말 전에 저희가 입안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구에서 시로 올리면은 저희가 주민이 구청에다 입안을 하게 되면은 구에서는 한 달간 검토를 하고, 자, 오늘 부청장님이 오셨는데 최초입니다. 재개발 사무실에서 설명회에서 김미경 구청장님이 참석한 거는 최초입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을 이제는 들여다보고 관심 있게 해줘야 된다. 이 일도
석 달 전에 제가 차담을 단독으로 했어요. 구청장님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을 갖다가 좀 많이 좀 신경 좀 써달라고, 어려운 자리, 참석을 안 한 자리, 왜 여기는 가고 여기는 안 가냐고 뒷소리 들을까봐 잘 참가를 안 하는데, 그래도 저하고는 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를 못하고 이번에는 한 달간 검토를 하고 포미서를 써가지고 2026년 1월에 서울시로 올리는 걸 계획 선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26년 1월에 저희가 서울시로 이제 올라가면은 서울시에서는 선정위원회가 열려요. 선정위원회 뭐냐면은 선정을 해도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선정위원회가 열리는데 2, 4, 6, 8, 10, 12 짝수달려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2026년 내년 2월 달에 선정 목표로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다. 그러면 나도 동참을 해서 같이 참여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소유주님께서 많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월에 선정이 되면은 그때서부터는 혹시라도 우리 사무실이 문이 닫혀 있어도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때는 동의서 진구를 안 하기 때문에 사무실이 잠정적으로 닫을 수밖에 없다. 그러고 나면 사무실은 닫지만은 아웃사이드에서 일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2026년도 내년 7월이면은 주민 참여단을 모집을 해야 돼요. 선정이 난 이후에는 주민 참여단이 발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2월 안에 구청에서 주관하는 이런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할 겁니다. 선정이 된 이후에 그 사무실 문은 폐쇄를 한다. 그 다음에 구청 설명회를 끝나고 정비계획 수립을 21년 2년 걸리잖아요. 2년 정비 수립 계획을 동의서 면적 동의서 50%를 채워 넣어서 그 다음에 주민 공람을 해가지고 2021년 27년도 9월에 저희는 최종 구역 지정을 받으려고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좀 가시나요? 제 말 어렵지 않죠? 대답 없는 거 보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후보지 신청하고 추천하고 선정하고 참여단 구성하고 주민구청에서 하는 설명회 하고 정비계획 수립, 구인 공람까지만 가면은 이제 우리가 6분 능선은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우리 소유주님께서 아시고 더 할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요 정도로 하고 제 PTP 자료는 여기까지만 발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그 주민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을 미리 말씀하시고 거수를 통해서 몇 번지 누구라고 말씀하시고 구역이 9호인지 10호인지 또 9호 위원장님한테 질의를 할 것인지 10호 위원장님한테 질의할 것인지를 말씀하시면 제가 거수하신 분을 지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은 마이크를 드릴 것입니다. 마이크를 들이시면 몇 번지 누구라고 말씀하시고 몇 호 위원장한테 질문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 3명이면 몇 구역입니까? 3명 학교 있는 데가? 여기가 누구한테 답변을 듣고 싶은지. 해명고등학교 밑에가 몇 구역이냐고 물어보세요. 여기 밑에가 그러니까 몇 집원을 말씀해 보세요. 집원. 집원 478-4. 1구역이요. 1구역.
예, 그러면 구위원장님한테 제가 궁금한 거는요, 단순한 건데요. 좀 이제 귀가 좀 얇아서 그런데 그 주위에 이렇게 옆집에 좀 탈락된 분 있잖아요. 아, 그분들이 뭐 이거 이사 가면은 뭐 전세비도 안 나온다고 또 그런 말들이 주위에서 말하고 제가 그게 보상이 어떻게 그냥 지금 사는 데 정도는 나오나 그게 좀 궁금해서요. 보상 절차. 아니, 보상 절차요? 네네.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 점에 대해서는 그냥 사회자가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역 지정이 나고 이게 그 정식적인 추진위가 발동하고 조합이 설립되면은요 감정 평가랍니다. 그럼 자기 집마다 다 다르잖아요. 위치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그래서 감정 평가사가 복수로 2인에서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요. 2인에서 5인 이내가 그 집을 감정 평가합니다. 그래서 평가 금액이 나오면 내 집은 예를 들어 뭐 5억이다, 6억이다. 그거를 가지고 향후 아파트를 신청하는 거예요. 분양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차액분을 내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집이 크신 분은 돈을 돌려받는 수도 있습니다. 예. 답변 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른 또 질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어느 위원장님한테 질문하실 것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9호 지역인데요. 구 위원장님. 아마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예정대로 27년 9월에 결정 고시가 떨어진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시행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파트가 완공될 때까지는 얼마로 예상하는 겁니까? 기간을. 네, 됐습니다. 지금요 여기 후보지 신청도 안 돼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2년 전에 그 얘기를 브리핑했는데 우리 지역은 지금 여기가 논입니다. 논에 물이 있어야지만이 모내기를 하겠죠. 지금 물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물 대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쌀나무가 나오냐 보리나무가 나오냐 먼저 그건 앞서가는 거고 일단 물이 되고 나서 모내기를 해야지만이 이게 품종이 어떻게 되고 있다 이게 나중에 거지. 지금 물도 안 되고 있는데 물을 대지도 않는 상태에서 무슨 쌀이 나오냐고 물어보면은 답변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됐나요? 예상은 지금 나왔잖아요. 지금 이게 10년은 옛날에 일반 재개발, 민간 재개발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신속 통합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게 이제 2년이잖아요. 2년. 27년 9월이면 2년이잖아요. 2년 안에 저희가 구역 지정 받으면은 또 2년, 길면 3년 안에 추진이 결성이 돼가지고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을 거예요. 그 뒤에 조합 설립도가 75% 받으면 조합 설립이 되겠죠. 그때서부터는 조합의 일을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계획은 그건데 계획은 계획일 뿐이다. 변동이 될 수 있는 게 계획 아닙니까? 그 점만 알고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또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금방 질문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가 건설되는 데는 2년 반에서 3년 걸립니다. 실질적으로 건설되는 기간보다는 진행되는 사항의 일정을 먼저 내가 아셔야 혼돈이 없습니다. 네, 다른 소유주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9번 구역의 소유주인데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각 이제 정비계획 위반 프로세스 단계별로 일정을 적어 주셨잖아요. 근데 이 일정들이 지금 뭐 구청이나 아니면은 시청에서 결정한 그 각 프로세스들의 이제 소요되는 일정들을 감안을 해서 저렇게 일정을 선정을 해주신 건지 아니면은 저희 이제 여러분께서 추진님께서 이제 이런 계획 그러니까 이 정도 각 단계별로 이 정도 시간이 소요되겠다라는 이제 자체 판단으로 이제 이 시점들을 다 정해신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전 이제 다들 소유주들께서 지금 21년도부터 해가지고 빠르게 좀 사업이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들이 다 있으실 텐데 저 일정들을 좀 최소화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아무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기 우리가 요 생각을 하면 딱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은 구역 지정 받는 거는 뭐냐면은 고등학생이 대학의 시험을 합격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못 받은 거는 점수가 좀 미달이 되고 2021년 1차 신속기획할 때는 11군데가 병합이 돼가지고 그 중에서 불강 5구역이 이제 선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많아서 탈락이 됐고 그 이듬해 공공재개발도 4군데가 돼갖고 서울시에 올라가고 우리가 미선정이 돼갖고 권리선정 기준일 행위제한 토지거래 허가 요 3가지를 받은 득템을 한 거죠. 그런데도 거기에 다른 데보다 모질라기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보다도 더 열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뭣도 모르고 정말 앞만 나가고 일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A, B 구역 나눠고 이제 역사를 얘기하면은 그런 식으로 A 구역, B 구역 해갖고 또 2차를 해갖고 또 무산이 됐어요. 53% 나왔고. 그 다음에 2023년도에 연번 1호를 해갖고 2년 동안 이걸 끌었는데 중첩이 돼갖고 또 탈락이 됐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시험을 자꾸 치다 보면은 80점이 합격인데 75점, 72점에 다 탈락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이제는 80점 넘게 돼가지고 합격되지 않겠느냐 하고 지금 공부하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저희들 계획이에요. 이게 원래가 순서고 원앙대로 나가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근데 걸림돌은 이제는 다 헤쳐나갔어요. 뭐 1차, 2차, 3차, 4차, 5차째인데 걸림돌은 하나 둘씩 제껴 나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걸림돌이 없기 때문에 기대를 갖다가 95% 이상 기대를 하고 추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기간도 일 보는 사람에 따라서 늦춰지고 늘어지고 빨라지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 주민들이 단합을 해갖고 빨리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요 답변밖에 못합니다. 요거는 시 계획이 아니고 저희 주민들 계획입니다. 예, 그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모든 사항은 우리 주민들한테 있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어떤 부분이 있느냐, 내가 동의서를 빠르게 다 거점마다 완성시키면 바로 입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서를 뭐 다른 사람 내면 나도 낼게요, 뭐 진행되면 낼게요, 이러다 보니까 동의율이 채워지지 못해서 접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내가 내 앞뿐 아니라 내 옆집 뒷집 빨리 동의서를 내서 우리가 빨리 아파트에 들어가자, 동의서대로 우리는 일이 진행되는 것이지, 여기 주민들이 아무리 우리 다 같이 하고 싶어요 해도 서울시에서는 동의서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서 접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문자로 보내고 이렇게 해도 내가 직접 와서 빨리 동의서 쓰는 게 제일 빠르고 내 옆집 뒷집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하셔서 동의서 접수가 우리가 속도 내는 최대한의 방향입니다. 그 점 참 참고해 주시고요. 뭐 또 10호에서는 뭐 궁금한 사항 없으신가요? 뭐 10호나 9호, 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기탄 없이 말씀하시면 될 수 있으면 상세하게 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를 한번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많은 질문을 하시고 궁금한 사항을 말씀하셔야 집행부에서도 어느 부분을 더 채워야 되는지, 어느 부분이 우리 주민들한테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내 말이 틀렸다 하더라도 질문하는 것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질문 하나가 다른 주민들한테 모든 소식이 공유된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질의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서울 은평구 진관동인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재개발 연면 10호가 이제 언덕이 많은데 일단 재개발이 된다면 이렇게 이제 지형 이런 것들 먼저 이제 뭐 평탄화하는 작업부터 시작이 되는지 이제 궁금해서요. 네, 토목공사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자, 답변은 10호 위원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고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지금 처음부터 뭐 위에서 깎아서 내리네 어쩌냐 뭐 그런 작업은 아직 아닌 듯 싶네요. 저희는 하여튼 첫 걸음이 동의서기 때문에 동의서 작업만 일단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런 계획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지금 새로 미안합니다. 자, 그 부분 제가 좀 더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연번 9호와 10호가 전혀 다르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토목공사라는 게 땅 다지는 겁니다. 다르게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명품 아파트가 안 돼요. 한 방향의 아파트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9호, 10호로 나눠졌지만 한 단지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토목공사나 향후 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의율에 의해서 진행할 것이고 될 수 있으면 입안이 같이 돼야 은평구에 보면 산세마을, 편백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도 진행하려고 한다는 것을 주민 여러분께서는 인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또 질문 있으시면 제가 말씀해 주십시오. 보충 설명 잠깐 드릴게요. 예. 무슨 내용인지 지금 9호, 10호잖아요. 이게 조합 설립되면 통합 심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하는 거고 관통도로를 같이 자기 구역, 우리 구역 해갖고 심의를 해갖고 같이 나가자고 해갖고 통합 심의가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목공사는 이 공사를 할 때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기는 여기 별도로 하는데 통합 심의로 해갖고 야 우리 이렇게 하니까 같이 이렇게 하자 하는 식으로 같이 나가는 게 이제 통합 심의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하고 다르고 여기 위에는 다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이제 이미 6분 운선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 뒤에 조합이 결성이 되게 되면은 누가 될지 몰라도 일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그걸 갖다가 이제 운영하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지금 거기까지는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사항 궁금하시면 네, 마이크 좀 드리겠습니다. 지번과 구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지역입니다. 연번 9번 지번을 먼저 말씀해 보세요. 지번. 소유한 지번. 471-11입니다. 구역이 이만큼 큰 만큼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추진할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9번. 조합 설립이 75%가 요건이 맞아야지 조합 설립이 구성이 요건이 되고요. 반대 요건은 25%입니다. 저희가 일을 해보지만은 동의서 받는 게 25% 받는 게 여러 사람이 움직여서 정말 포도시 받는 게 25%예요. 그런데 반대 동의서는 25% 나올 수 있는 데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 동의서가 25% 받으려면은 정말로 사무실 운영해갖고 10명 자원봉사가 나와서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이렇게 움직여야지만이 반대 동의서를 25%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TM 작업을 하다 보면은 다 긍정적이고 됐으면 좋겠어, 이왕이면 빨리 됐으면 좋겠어 하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반대 동의서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있기는 있지만 거의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빨리 때려보시고 짓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자, 그리고 또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 현재 우리가 지니고 있는 자기 집을 기준으로
개발이 됐을 때하고 안 됐을 때하고 최소 5억 차이 납니다. 프리미엄 차이가, 가치 차이가. 그러면 내 집이 현재 3억일 때 8억 정도 되는데 내가 그걸 반대할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있을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내가 다가구 주택이 뭐 엄청나게 큰데 거기에서 내가 임대료가 굉장히 많이 나와. 그런 분들은 반대하지만 그 외의 분들은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집의 가치가 최소 프리미엄이 5억 붙어 있는데 내가 5억을 포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설사 우리 주민들께서 해주셔야 돼요.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설명이 돼야 되는 것이, 야, 이 사람 옛날처럼 뭐 이게 뭐 투명하지 않아 가지고 뭐 이 집행부에서 뭐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거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순수하게 봉사로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뭐 월급을 받거나 무슨 뒷돈을 챙기거나 향후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협조하고 이 아파트가 됐을 때 우리한테 유리한 거,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내가 죽기 전에 아파트 들어가는 게 제일 맞는 방법이고, 젊으신 분들은 내가 활동할 수 있을 때 좀 더 큰 아파트 쾌적한 데서 내가 거주하는 게 제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 아파트가 됐을 때 단점을 보지 말고 장단점을 비교하시면 명확하게 재개발이 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거수하시겠습니까? 질문, 예, 마이크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분부터 드리고 하겠습니다. 아, 444번지 10호거든요. 10호 위원장님 잠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현재 가장 궁금한 건 분담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계획대로 하면 최소 10년 이상은 걸린다고 보죠. 그랬을 때 현 시점에서 분담금을 어느 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안 들리는데. 현 시점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좀 너무 잃는 것 같아요. 좀 이게 어느 정도 돼야 뭐 그래야 분담금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지. 우선 아까 논에 물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물도 되기 전에 분담금 이야기 해버리면 현 시점에서도 모르지요. 그거는 예를 들자면 최소한의 이제 그것도 예상이지만 자기 가진 지분의 최소한 배 이상은 벌 수 있다. 네, 하여튼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그 분담금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제 아는 상식에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먼저 답변하고 하겠습니다. 분담금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는 이제 잘 들으셨겠고요. 사실 이제 지금 은평구의 아파트가 보통 32평 기준으로 12억에서 15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 요즘 이제 건축비가 있습니다. 건축비가 평당 4천만 원이네 5천만 원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받을 말 그대로 평가 금액하고 분담금하고 환산해 보면 거의 금액은 나오는데, 그거는 예상할 수 없는 게 항상 건축비는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조합이 설립돼서 진행을 해야 분담금이 줄어드는 거지. 야, 너 그때 2억 든다고 그랬는데 왜 5년 후에 너 3억 들었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입안동에서 낼 때 빨리 내자. 또 조합 설립할 때 75%에 그거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인감에다가 먼저 서류가 더 많이 필요해요. 그때 빨리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분담금 1억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총 내는 돈에서 1억을 아낄 수 있는데 내가 못 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충분한 답은 안 됐겠지만 그 정도 하시고, 다음 아까 그 하얀 모자 저쪽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뒤에 모자 쓰신 분, 모자 쓰신 소유자분,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원과 맵 구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질의하세요. 네, 앞으로 그저 2년 후에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2년 후에 진행이 된다면 이거 지금 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추가 부담금이 지금 그 인건비하고 그 자재비가 또 2년 후에 엄청 또 오를 텐데 이거 어떻게
그 여기 있는 그 이주민들이 거의 다 뭐 그 추가 부담금을 못 내게 되면은 다 이제 쫓겨나가고 외지 사람이 이제 들어올 걸 가능성이 그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내년 2월에 선정되는 목표가 뭐냐면은 이제 내년에 지자체 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팔더라도 다 팔아갖고 2월에 지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이걸 받아야만 되고 내년 2월에 정말 내년 2월에 못 받으면은 뭔 사단이 날 겁니다. 이사를 가든가 사단은 아닌데 목숨 걸고 할 겁니다. 내년 2월까지는. 그런데 그 이후에 되는 거는 그거는 뭐 추가 분담금 어쩌고 그건 그 이후에 얘기란 얘기죠. 그리고 이번에는 최고 빨리 하는 게 내년 지선이 6월 달에 있기 때문에 그 4월 넘어가서부터는 공무원들이 사실 일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일을 못 해요. 그래서 2월을 잡아서 계획을 하는 거니까는 그냥 무조건 된다 하고 지원만 해주시지 뭐 요번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제가 답변 드릴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요번에는 어떻게든지 선정이 된다. 그리고 2년 뒤에 27년도에 구역 지정까지 받겠다 하는 일념으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빨라지면은 굉장히 빨라집니다. 지금 구역 지정까지만 받아놓으면 상당히 일이 빨라지고 그 위에 2년 뒤에 그 다음에 또 3년 뒤에 공사비가 올라가서 어떻게 되느냐 분담금이 많아지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그래요. 나는 분담금 걱정을 안 해요. 돈이 많아서? 아니요. 분담금이 많아지는 만큼 내 권리가가 더 높아진다는 사실이거든요. 권리가는 낮은데 분담금이 올라가면 재개발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분담금이 많아졌어. 그러면 내 권리가가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 차액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분담금 걱정하시는 분한테 저는 그럽니다. 저는 분담금 많이 내고 싶어요. 많이 내고 싶어요. 그럼 내 권리가도 많이 올라갈 거 아니냐? 그게 당연한 법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되셨는가 모르겠네요. 네, 박수로 감사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분담금이 지금 우리가 어느 단계냐면 아까 이제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애기 한 100일 정도 되는데 우리 고등학교 들어갈 때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이제 이렇게 되니까 지금 질문의 방향이 조금 흩어지는 거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분담금이 늘어나는 것은 걱정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러나 다 원가 대비 매매가라는 게 있잖아요. 아파트 분양가가 또 더 높아집니다. 그러면 결국 내가 지금은 시점에 은평구가 12억인데 한 5년 후에 아파트가 25억이 됐어. 그럼 분담금 내가 3억이 올랐어. 다르잖아요. 그렇게 계산을 하셔야 맞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지금은 이것저것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게 지금 2025년 12월 달에 후보지 선정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빠르게 진행된 데 전 처음입니다. 통상적으로 제가 다른 구역에 조그마한 뭐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지금 4년째 입안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한 번, 두 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12월 달에 후보지 선정을 할 수 있는 자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께서는 다른 건 다 걱정하지 마시고 잘못됐을 때는 저 위원장도 모가지 좀 뜯고 사회본놈도 모가지 좀 뜯어가지고 니네 왜 잘못 설명했냐고 말씀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분명하다. 또 내가 아파트가 지어지는 거하고 빌라가 있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인식하시고 지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선생님 마이크 좀 드리십시오. 지금 사업계획 설명하는 거 봐서는 일단 재개발 완전한 기타의 재개발 형태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실제로는 보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아주택을 통해서 모아타운을 형성해서 개발하는 형태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들과 이게 팔로우하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신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궁금증들이 지금은 해소가 될 수 없겠죠. 당연히 지금은. 그러나 나중에는 언젠가 뭐 이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신 거 보면은 실제로 이 사업 무화주택 타워로 재개발이 되게 되면은 실제로 서울시나 또는 뭐 SH공사나 또는 은행에서 같이 동반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또 일부 보존 개수를 약간 집어넣어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다 들어보면은 주민 분담금도 약간 줄어들 수 있는 요지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내년에 지방선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세훈 시장의 정략 사업이기도 해요. 이거는 무화주택은. 그래서 실제로 이 과정이 지금 팔로우 하시는 분들이 약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제일 가장 중요한 거는 동의라고 봅니다. 동의. 주민 동의가 빨리 되면은 이게 절차를 빨리 해소를 해야만 우리가 앞으로 얘기할 것도 얘기할 수 있고 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항상 걱정이 되는 게 그겁니다. 나는 내가 땅을 제공했는데 나는 그럼 적당하게 보상을 받고 손해를 안 보느냐, 그 문제가 가장 큰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돈을 조금 낼 거냐 많이 낼 거냐, 그럼 내가 여기서 내 땅을 내주고 내가 살 수 있느냐, 그런 걱정이 동반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거에서는 절대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내년에 서울시의 주택 정점 사업과 또는 지방선거 이게 다 겹쳐져 가지고 상당히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조금 잘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열심히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저기 한번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저 위에 지금 요게 세명 컴퓨터 고등학교 앉아 있는 자리가 이게 세명 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10호도 용적률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이제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할 것이고, 9호를 용적률 받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거의 뭐 3종이 조금밖에 안 되고 1종이 대다수인데, 지금 이곳에서 뭐 구청장이 설명에 참여를 안 하는데 구청장 되고 나서 처음으로 참여했대요. 그리고 은평구에서 학교에서 설명회 하는 것은 이곳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뭐냐면 양쪽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세명고등학교 여기 관계자들 이제 다 나갔어. 여기 이사장님하고 84세 된 여성분입니다. 경상도. 여러 번 만나갖고 많이 소통을 했는데, 제가 우리 지역 구호를 갖다 용적률을 올리는 방법은 뭐냐면은 요 세명고등학교를 갖다가 내가 흡수를 할 거예요. 왜냐면 세명고등학교가 있으면은 아파트가 여기서 근접으로 못 져요. 여기서밖에 못 져요. 그러다 보면은 용적률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구두로 약속도 했고, 만약에 조합이 결성되면은 내가 세명고등학교 여기는 사립입니다. 여자분이 이사장입니다. 이걸 갖다가 처음에 작년 재작년에 만날 때는 여기다가 지어주던 보상을 해주던 위원장이 네가 알아서 해 나한테 그랬어요. 근데 요번에는 접촉을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아유 여기다 지으지 말고 나 그냥 보상해줘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거든요. 이걸 갖다가 매입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수치상으로 잠깐 얘기하면은 40원에 사다가 100원의 이익을 보면 남는 장사예요. 맞나요 안 맞나요? 이걸 갖다 100원에 사갖고 40원의 이익을 보면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시가로 해갖고 우리 주민이 볼 때 40원에 매입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100억 원에 판매가 될 수가 있다면은 일반 분양이 굉장히 극대화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이럴 때는 꼭 이루시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 분양이 많으면은 내가 추가 분담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습니다. 그것만 알고 계세요. 그리고 아까 그 질문 주신 선생님 그 답변에 대해 조금 부연하자면, 저희는 신속 통합 기획으로 진행하는 중입니다. 모아타운으로 진행하면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제 그 점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저 뒤에 마이크 좀 주십시오.
불광동 445-84번지고요. 그 구구역인데요. 누구요? 궁금한 게 만약에 사업 진행하면은 그 조합원 세대수하고 임대주택 사업 분양수하고 일반 분양수 세대수가 한 몇 정도 되는지 좀 예상되는 걸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소식지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오늘 들어오시면서 이제 다 받으셨죠? 여기 소식지 보면은 이거를 드릴 게 없어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안에다가 다 내용을 갖다가 좀 저희가 넣어놨거든요. 우리가 궁금했던 사항 이걸 갖다가 넣어놨는데 어디가 있냐? 저희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대략적으로 잡은 게 1구역 같은 경우는 95,548. 근데 만약에 이 자리를 갖다가 저희가 추가 편입한다면 좀 구역이 좀 늘어날 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용적률을 받을 걸 몇 세대로 잡았냐면은 2,000세대로 잡았어요. 2,000세대. 그러니까 1,326에서 현재 기본적인 용적률입니다. 근데 그 후에 용적률이 더 많이 받게 되면 더 많아지겠죠. 지금 계획은 계획뿐이라고 했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00세대. 그 다음에 2구역 같은 경우는 1,495인데 2,200세대로 지금 기본 계획을 잡고 있는데 여기서 일을 하는 것에 따라서 용적률이 올라가게 되면은 2,200이 2,500이 될 수가 있고 저희 9호 같은 경우도 2,000세대가 2,200, 2,300이 될 수가 있다. 요거는 용적률 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획한 용적률은 2,000세대, 2,200세대로 지금 잡아놓고 있습니다. 자, 궁금증이 해소되셨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1차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하시는 계획이에요. 그리고 향후 진행하면서 설계 변경을 합니다. 설계 변경을 계속하면서 세대수도 늘리고 더 사업도 좋아지게 방향을 다시 잡아갑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께서는 지금 1300호, 1428호가 마지막 가이드라인 끝이 아니다는 거, 더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정정합니다. 죄송합니다. 머리가 나빠서. 저기 2구역이 2,200세대가 아니고 계약된 2,300세대입니다. 그 소식지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거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께서는 9호 집행부, 10호 집행부를 믿으시고 동의서, 위반 동의서가 빨라야 진행이 빠릅니다. 또 추후에 위반 동의서뿐 아니라 조합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정말 그때 조합 설립 동의서를 빨리 내주셔야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한 두 분만 더 질의응답 받고 마치는 거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면 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두 분만 받고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제 저기 질문하시는 분들 안 계시죠? 제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지금 들고 오시면서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이 설명회라는 이유가 있어요. 주민들한테 알리고 동의서를 빨리 받기 위해서 이 설명회를 하는 거거든요. 비용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요 설명회 한번 하려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는 왜 이렇게 비용을 투자하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동의서 받기 위해서예요. 혹시라도 들어오시면서 동의서 못 쓰신 분 계시죠? 퇴장하시면서 제발 부탁드리지만은 동의서 좀 쓰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질서 있게 나가시면서 사은품 준비된 거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후원금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여러분께서는 내가 밥 먹는 거 조금, 반찬값 조금 아껴가지고 후원금에 좀 동참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돌아가십시오.